6월 10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시장이 지나갔습니다. 자, 시장은 제법 강했죠. 이 투자자 동향을 보면 오늘 시장이 강했어요. 코스피 시장도 외국인이 꽤 큰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금융투자 기관은 좀 팔긴 했습니다. 코닥 시장은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홀로 매도했는데, 그럼으로써 지수는 좀 살아났죠. 코스피가 0.26% 3224포인트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98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자, 추세를 결정짓는 주봉에서 보면 양쪽 다 전부 다 이렇게 5주선 위에 잘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자,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5주선에 단단하게 있고 예전에 매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강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고 나갈 수 있는 확률, 즉 추세가 잘 살아있는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기존에 잘 들고 있던 종목들은 많이 무너졌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소외된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주도주가 빨리빨리 바뀌죠. 그래서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굉장히 핫했던 전기주들이 크게 무너졌죠. 자, 이제 주종이 들어왔고, 하지만 전기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막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론 일진전기나 막 서전기저처럼 급등을 해서 이제 5, 60% 단일가 같은 거 걸리고 한 종목들은 크게 조정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선도전기나 재룡전기, 재룡산 이런 친구들은 아직도 월봉에서 자, 높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거친 후에 얼마든지 다시 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페인트 관련주 중에 노루페인트라든가 이제 상하페인트, 강남제 비스코 좀 적당히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노루페인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철도주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고요. 물론 조정이 들어왔어도 자체적으로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조금 더 다시 볼 필요가 있고요.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무너지는 거 크게 무너졌죠. 우리기술이나 두산중공업도 자 크게 무너졌고 스마트 그리드도 약간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막판에 조금 이제 흔들린 이슈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이슈를 보시면 지금 정치 테마주 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비상교육, 노르페인트 등이 엄청 많죠, 이외에. 근데 덕성은 이렇게 10%씩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졌고, 자, 여기 월봉에서도 상당히 위치가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10% 급락이 나왔고, 주봉에서도 요렇게 이제 5선을 살짝 이탈해 놓는, 이번 주 종가상 5선만 이탈 안 하면 되죠. 자, 성보화학도 좀 떨어졌고, 웅진시크, 노롱페이트가 떨어졌는데, 비상교육은 다 좀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공수처에서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관련주들의 이제 종목들이 몇 개는 또 무너졌는데, 그게 이제 이 노르페인트나 이제 빙식품이나 성부학이나 이런 거지만, 결국 노르페인트 같은 주식도 오늘 5일선을 깨고 내려오긴 해도, 월봉에서 예전에 뚫어준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15년도 7월 달에 이 자리인데, 여기 가격대가 지금 12,400원? 200원쯤 돼서 전월의 저점이 얼마냐면 12,300원대예요.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이 자 괜찮아 보이고요. 동향은 거꾸로 보시면 이제 이슬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라간 주식은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동양 관련주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개 행보에 줄줄이 급등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뭐 상한가 같죠? 자, 이 친구 시총이 4천억짜리예요. 자, 시총 4천억짜리인데 자, 매출이 5천억 정도.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이제 이렇게 자,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고 현금 유보율이 거의 없고 이제 부채도 없지만 현금이 많이 없는 회사라 재무적으로 단단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장부 가치는 원래 이제 3천원대 받는 주식이 0.50대 받다 보니까 좀 저점인 매력은 있는데 적자 회사에 현금 유보율이 없다? 이러면 조금 위험하죠. 하지만 저기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원래 정치 테마주들은 이렇게 잘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이제 뭐 따라 붙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 고유자분들의 권한이고요. 더 올라갈 때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특히 재무적으로 조금 불안한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순간 단기 단타, 자, 이런 게 조금 맞는 이런 주식들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철도나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받는 것에 반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나름 추세 턴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넥스, 프레이즈바이오파마, 이수앱지수, 휴메딕스 이렇게인데요. 특히 휴메딕스의 흐름이 제일 좋았죠. 사실 월봉의 해석으로 볼 땐 이 휴메딕스의 상황이 제일 좋아요. 자, 19년도 2월 달에 옆으로 간 이 구간이 있는데 강력한 매물대가 됐었어요. 이 매물대를 언제 뚫었냐면 요렇게 자 21년도 5월 달에 뚫었죠. 5월 달에 뚫었고 저번 달에 안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꼬리가 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휴메딕스의 상황이 제일 좋고요.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추세 전환을 확증하는 자 5선 위에 잘 있습니다. 그래서 5주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추후에도 계속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휴메딕스예요. 바이넥스도 간신히 지켜줄 자리 지켜줬죠. 월봉에서 보시고 양봉 하나 떴는데 요렇게 이 16년도 6월 달에 제가 큰 매물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감으로써 다행히 크게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벗어났고요. 주봉에서는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는데 내일 하루 거래일이 자 돼서 5선 위에 올려놔야지만이 다음 주에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받는 게 WHO나 저 EMA에 관한 이 승인권이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도 조금 앞으로는 좀 호재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프리티즈 바이오파마도 제 주봉 5선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금요일 날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일단 일봉에서는 살짝 양봉이 떠서 좀 긍정적인데 내일 21선이나 60일선까지 회복을 해주면 주봉에서 5선까지 완벽히 장악해 주는 게 돼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프리티바이오 파마도 역시 5선 회복을 노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수입지수도 보시면 자 5주선을 좀 회복해 준 상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주선을 회복해 놓은 게 휴메딕스하고 이수입지수예요. 그래서 이수입지수도 5주선만 잘 안착해주면 다음 주 역시 추세를 이어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장기 추세 하락과 상승 이런 걸 확정해 준 게 5개월 선인데 이 5개월간의 이동평균선을 잘 지키고 있죠. 5개월 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또 다음 주에도 추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보령장만 조금 흔들렸는데 역시 5개월 선 위에 있어요. 잘 있고 주봉에서도 아직은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일 역시 5선 위에서만 잘 올라가 주면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다음 주에 살아날 수 있고요. WHO의 승인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5주선의 가구의 거리가 제일 멀은 게 이 종군당 바이오인데 사실 이 종군당 바이오도 지금 내일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완벽하게 5선 회복해 주는 게 좋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 또 기다려야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오늘 빨갛게 양봉 꼬리 하나 달았기 때문에 내일 5일선과 20일선만 장악을 해주면 결국 주봉에서 5선 회복해 주는 게 되고 역시 다음 주에도 상황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넥스, 프레스파마 같은 이 휴메딕스 같은 스포티티코의 관련주들이 뭔가 느낌이 좋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점점 틀어지는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요 며칠 특이주로 HLB 파워가 있죠. 자, HLB 그룹주 중에 제일 강한데, 제가 이 친구 월봉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죠. 보시게 되면, 이 2달 전에 급등이 있었고, 이렇게 5개월선, 20개월선, 60개월선 한 방에 뚫었죠. 굉장히 강한 거죠. 한 달 쉬고 급등하면서 이제 예전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일봉에서 보면 고점이 되죠. 물론 이 친구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하지만 4월 달에 1,000원 하던 주식이 3배 가까이 올라오고, 매각가가 이제 주당 3,000원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고요. 최대 주주 변경이 소식이 있죠. 그래서 이 HLB는 이렇게 진양군 회장이 자, HLB 파워를 손해보고 이렇게 매각했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가 자, TS 바이오로스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최대주 변경과 함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어제 이 상한가를 시연한 이후에 보시게 되면 장에 점상에부터 불었죠. 어제. 그리고 오늘도 거의 상한가에 붙은 이틀 만에 고점 대비 60%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서야 되고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머지 HLB 그룹주는 전 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어쨌거나 이런 일반 전기, 전자, 철도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원전, 전기주들이 약간 세게 조정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중에 이제 셀리버리를 보면 12.77%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 친구는 월봉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예전에 10,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이렇게 20만 원 가까이, 20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자, 2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4월 달에 깼어요. 그러면서 지금 3달째 조정하고 있죠. 물론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반등하고 추세 전환을 해주기 위해선 5개월선 돌파가 중요해요. 근데 5개월선 맞고 떨어졌죠. 5개월선의 가격이 11만 1,000원대예요. 물론 이 자리 완벽히 돌파해주고 장악을 해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아직 5선 돌파를 못해줬지만 다음 주에 다시 5선 돌파 안착을 해주면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5선 돌파를 못해주고 내일 다시 조금 떨어지면 5선 밑에 있게 되고 순간 기술적 반등하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일봉에서 보시면 다행히 이제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5일선과 20일 회복해졌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 21선 깨지 않아야 돼요. 이 노랗게 거놓은 게 황금일선 21선인데 이 21선만 깨지 않고 잘 돌아 나가주면 결론적으로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는 게 되고 추세에 턴을 할 수 있어요. 셀리버 이렇게 오랫동안 주종 들어왔죠. 최초의 5주선을 깬 2월 26일부터 5선을 깨놔서 지금까지 조정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추세 턴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5선 위에 올려놔야 되고 일봉에선 21선 위에 올려놔야 되죠. 이 HLP는 아까 최대 주주 이제 이 변경소지 상한가를 간 거고요. 이 셀리버리를 보면 이 파킨슨병 신약 동물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97%를 제거할 수 있는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이 ICP 파킨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에는 기전 증명 성공했다고 10일 밝혔죠. 이 기사와 함께 날아간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이런 치료제 때문에 그린 건데 저런 호재가 계속 셀리버리에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만 주봉의 옷을 회복해줘야 되니까 내일 유동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자세히 살펴보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추세에 턴을 한다면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장악해 놓고 추세를 돌려놓을 때야 살아나지 안 그러면 크게 무너지고 항상 이 주식을 어떤 주식이든 간에 내가 10,000원, 20,000원에 사서 20만 원에 간 게 아니고 만약에 20만 원 근처에 붙들었다거나 지금 샀다면 이 20배나 올라간 주식인 거죠. 물론 30배, 40배도 갈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안고 단기 단타 또 이런 빠른 좀 대응이 필요한 게 월봉 고점에서 주식을 대하는 자세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 정치 테마주 중에 이제 최재형 관련주로 이로운이 있는데, 오늘 21% 급등했죠.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원체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번 달 꼴이 다른 자리가 꽤 중요해요. 자, 16년도 9월 달에 형성된 중요한 변곡점 자리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가 되는데,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딱 이 자리 딱 찍고 들어섰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깬 자리를 깨고 돌아나갈 때가 제일 강한 거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역시나 추세를 잘 유지하는 5선을 잘 타고 올라오고 있죠. 앞으로도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일봉에서가 매수 맥점 타점을 잡는 건데, 일단 중요한 변곡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이 변곡점 깨지 않고 이 위에서 출발해 주면 주식은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하지만 여기를 깨게 되면 순간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 보면 좀 떨어졌죠. 만약에 내일 이 지지선 밑에 떨어지면 다시 5일선과 20일선까지 올 수 있고 만약 20일선까지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한다면 손절 라인은 반드시 오늘의 저점이나 어제의 저점인 이 2,600원대쯤 잡는 게 좋아요. 이로운 21% 급등했는데 그게 최재형 대선 출마 뭐 이렇게 물음표가 붙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승구 대표와 최 감사원장이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운이 KT, LGU 플러스 등에게 이동통신 주요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죠. 자, 이로운은 시총이 870억짜리예요. 자, 870억짜리 샀는데 이제 매출이 시총의 반 정도는 일어나고요. 그나마 흑자 기준 잘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현금 유보율이 190%, 부채 비율이 56%, 뭐 현금이 엄청 많은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엄청나게 위험하거나 또 이렇게까지 불안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이로운의 차트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돼. 자, 이렇게 16년 10월 달에 형성된 2,695, 2,7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 딱 찍고 돌아나갔으니까 만약에 내일 순간 2, 3일 정도 조정이 들어와서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바로 저 가격대 2,700원대를 기준을 잡고 매수 진행을 하는 게 이 주식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좀 특이 종목으로 이제 젠백스 링크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젠백스 링크는 저도 이제 매수 매도를 진행했던 종목이라 조금 아깝긴 합니다. 사실 모든 부분을 다 오래 끌고 가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 젠백스 링크는 월봉에서 이 추세가 제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월봉의 추세는 이렇게 중요하죠.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반드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될 때 쉽게 매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봉에서 저번 주에 5선을 살짝 이탈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손절을 했는데 결국 다시 돌아서 다 올라갔죠. 가장 큰 흐름이 월봉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한 초대형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다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여기서 하루 이틀만 바로 급등한다기보다는 좀 오랫동안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만약 여기서 급등하면 월봉에서 중요하게 맞고 떨어질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자, 어디냐면 이 파랗게 거진 60개월 선인데 60개월 선 가격이 2,588원. 그러니까 20% 정도 상승 여력이, 마진폭 상승 여력이 있죠. 목을 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리를 목표가로 삼으시는 게 좀 맞을 듯 싶고요. 일봉에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눌림목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젠백스 링크 기사를 챙겨보면, 이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이제 243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11억 원이 났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8%, 자, 영업이익은 21% 늘어난 수준이고요. 특히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젠백스 링크 이제 해외 패션 사업 부분이 코로나19 이런 퍼진 확산 상황 속에서도 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와 함께 오늘 크게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자, 모든 기사나 기술은 참조 정도 하시고 21선 잘 지키고 들어와서 크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잘 지켜주고 크게 급등하면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지켜줘야 될 5개월선 잘 지켜줬고, 이제 60개월선을 목표가로 삼으면 되는데 2,500원대. 자, 이 자리가 아마 중요한 매물대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하거나 조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종목들, 근데 좀 급등하는 맛이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한데 참고로 한번 볼게요. 자, 하림이라는 종목이 강하죠. 어제도 이렇게 상한가 시연했고, 오늘도 21% 갔다 이제 운봉으로 마감했죠. 하림 지수도 당연히 이제 급등을 했다가 같이 이제 하림하고 같이 움직이죠. 오늘 긴 운봉을 맞았는데, 사실 하림은 좀 높아서 부담감이 있지만 하림 지주는 조금 더 밀려주고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쌍방울도 자, 어제 상한가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슈는 이렇죠. 보시게 되면 이 이스타항공의 이 매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하림과 쌍방울이 자, 도전장을 냈습니다. 자, 이스타항공 유수전에 도전장을 낸 두 전라도 기반 유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자, 하림이고 하나는 쌍방울이죠. 사실 이 하림은 이 페노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타항공까지 하면 이제 해상하고 항공까지 전부 다 이제 물류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림에서 어떻게든 이스타항공을 하고자 저기 매서 이제 갖고 오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세타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이제 자금난에 빠져서 지금 2월 달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이렇게 두 회사가 이제 인수전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 양쪽 회사들 주가가 다 강해요. 그래서 하림도 상한가 함께 올라갔고, 하림 지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쌍방울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림과 쌍방울을 이제 쫓아가서 하기 너무 무리가 있죠. 내동매매 가지고 고점에 물리게 돼요. 그래서 하림 지수 같은 지수 사실 저도 오늘 도전했다가 잠깐 손절했다 나와 있긴 한데, 이 주봉에서 오주선이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오선을 살짝 깨놓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선 다시 돌파해주고 나갈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다시 들어갈 수 있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21선까지 깨놔서 불안한데, 내일 같은 날 살짝 올렸다 20선 돌파 다시 돌아 나가주면 다시 추가로 매수해 볼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과 할인주 쌍방으로 이러한 이슈를 갖고 있다는 거를 조금 잘 알고 계시고요. 여행주, 항공주, 우선주들이 이제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이 백신 여권과 관련하고 또 단체 여행을 좀 이제 그 장려하는 허락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참 좋은 여행 같은 종목들이 꽤 높아요. 자리가 월봉에서.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벌써 받은 거죠. 이때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해서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지금 붙들기엔 너무 힘들고요. 사실 모두 투어나 이제 하나 투어가 이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5개월 선이 60개월 뚫는 중요한 골드 크루스 상황에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고, 다시 한번 2차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저점 28,500원인데, 일봉에서 보면 이날이에요. 11선 딛고 간 날, 6월 8일 날.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여길 깨면 손절할까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월봉에서 다시 5개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이 구간은 손절폭이 커요.
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잘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도 크게 올라가기 전에 제가 새벽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때 사라고. 근데 저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죠. 유일하게 하나투어는 일봉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변곡점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변곡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얘기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주봉에서 역시 5선 위에 있고 추세를 유지를 잘하고 있고, 월봉에서도 역시 보시면 이제 다른 여행주처럼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위치가 조금 먹을 폭, 그러니까 우리 마진폭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11만 1,000원대까지는 조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20개월 선이 옆으로 간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 주면 저 11만 원대까지는 보이니까, 차라리 하나투어 같은 종목이 조금 나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이 레드캡 투어 같은 종목도 월봉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금 꽤 높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신규로 매수해서 하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맞고 떨어질 자리인 15년도 3월달 이 자리인데, 여기를 뚫고 안착하면 차라리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여기를 맞고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는 요 공간이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죠. 크게 급락할 수도 있고, 차라리 여기를 뚫고 안착하면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이 여행주들은 전부 다 적자 회사예요. 지금 사실은 당연한 거죠. 작년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원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은 있고요. 주식은 이제 기대감이나 미래 가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여행 백신이 이제 크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행 관련주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다. 여행 업체들이 그런 거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올라가는 것도 이제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스럽게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항공기 부품주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다 보니 당연히 항공기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죠.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LIG 넥슨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여행주들이 이렇게 돼 백신 맞으면 내달부터 단체 해외여행 갈 수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감등에서 격리 면제 추진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한국 여행 경보도 1단계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이제 600명대를 넘긴 했지만 백신 완료 제한에서 7월 해외여행 추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행 관련 주들이 핫할 수 있는데, 이런 여행 관련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항공기 부품주들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시총이 2조짜리예요. 2조짜리 회사가 시총이 4조, 5조 이렇게 올리고 있죠.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역시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죠. 여행 관련주들이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항공기 부품주들은 적자를 가니 흑자 유지를 잘하고 있고요. 특히 현금 유보율이 700%, 부채 비율이 220% 나름 단단해요.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장부 가치도 못 받고 있죠. 장부 가치가 52,000원인데 지금 48,000원에 거래되다 보니까 0.98 PBR이.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LIG 넥슨은 조금 더 받기는 해요. 보통 회계장부 가치상 31,000원인데 1.42배 받고 있고, 시총이 9,600억짜리인데 매출이 1조 4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죠.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자, 현금 유보율이 450%, 부채 비율이 285% 나름 단단하고요. 이번에도 큰 흑자가 예상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자,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높지 않죠. 물론 가장 강력한 저항대인 60개월 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만 뚫어주고 땅 뚫고 나가면 좀 높이 갈 수 있어요. 7만 원대? 최고 목가도 59,000원대. 사실 59,000원대만 가도 상한가죠. 여기까지 보이기 때문에 LIG 넥슨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급등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동안 조금 좋았던 주식들이 좀 밀렸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21선만 잘 딛고 올라가면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다 그랬죠. 종목들 이상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팔고 갑자기 바이오주로 갔나 봅니다. 자, 어쨌거나 5개월 선을 잘 유지하고 있고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잘 올라갈 수 있죠. 특히 120개월 선인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순간 올라가면 58,000원대, 자, 이래서까지 보이기는 해요. 자, 상한가 근처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핫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가 유지되는 5주선 위에서 잘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괜찮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눌림목이나 변곡점 깨지 않고 돌아나가면 새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좋아 보여도 언젠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마음까지 알 수는 없으니까, 모든 시장 상황이나 이슈보다 앞서는 게 수급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깨지면 추세를 깨니까 그때는 본인의 판단에 맞는 손절 라인이라는 걸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좀 많이 밀린 종목들 중에 이제 전기, 철도, 원전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도전기라는 종목들이 이렇게 이날 17% 올랐다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월봉에서 5개선까지 와가고 있는데,
이 월봉 5개월선만 깨지 않고 다시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이제 물론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전기주들은 아직 테마가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중에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도 물론 순간 급등했다 이렇게 5개월선, 60개선까지 밀리고 있죠. 전기주 섹터가 다 이래요. 그래서 5개월선과 6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단단히 돌아나가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역시 재룡전기 그리고 재룡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관중에서 버리지 말고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5개월선, 60개월선 잘 찍고 돌아나거나 이렇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다시 한번 크게 시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 관련주도 좀 살펴보시고요. 이 노르페인트 같은 종목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오늘 아까 공수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사가 있는 바람에 이제 약간 흔들린 이 특징이 있는데 동양 같은 종목들은 거꾸로 상한가를 갔으니까 중요한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동안 살펴보던 철도주들 중에 특히 봐야 될 게 이제 우원개발하고 제가 현대로템 말씀드렸었는데 우원개발이 오늘 좀 밀렸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역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 4차 철도 산업 관련해서 잘 이 철도 관련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도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5선만 깨지 않으면 일단 괜찮아요. 그래서 5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자 일봉에서도 이렇게 자 21선 위에 잘 있죠. 물론 하루 이틀 더 밀릴 수는 있어도 결국 큰 추세인 주봉 월봉에서 5개월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원체 좋죠. 시총 2조가 넘는데 이 매출도 2조가 넘어요. 그런데 월봉에서 5개월선 60선을 뚫는 중요한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 이제 고개를 들고 상승하죠. 예전에 있던 박스권을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예요. 종가상. 그러니까 예전에 최고 고점이 얼마였냐면 21년도 1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 24,250원인데 이거 위에 있죠.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일단 3만 원대까지는 돼요. 그래서 철도 관련주 중에 이오원개발, 현대로템 정도는 꾸준히 보시고요. 네이버 보통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철도 관련주들이 꽤 많아요. 이 중에서 추세가 좋거나 흐름이 좋고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들은 꽤 조정 받았는데 꽤 그동안 핫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라 다시 한번 좋은 자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조금 시장에서 좀 특이한 종목을 보이거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내일 새벽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종목들을 항상 찍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몇 개 찍어 놓고 또 추가시켜 놓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런 거가 관련해서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바랄게요. 자,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